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고 고시원 주거 기준이라는 걸 처음으로 설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보면 그렇습니다. 고시원에 관련돼서 워낙에 안전에 관련 사고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고시원의 경우에는 방 한 개의 최소 면적을 7제곱미터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채광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009년 이전에 설립된 고시원에 대해서는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긴데요. 왜 반발하는 걸까요? 일단 면적이 넓어지고 살기가 더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반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는 뭘 보면 되냐면요. 이게 지금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가 사무실 쪽 물건들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민감한 이슈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볼 때 무슨 상가를 봤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임대 수익을 제고할까 놓고 볼 때 사무실 임대로 잘 안 나가는 지역이나 그렇죠. 또는 상가로 놓을 경우에 공실 발생하는 거, 이게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집합 건물의 상층부에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까 측면에서 고시원을 이런 고시원과 같은 주거로 쓸 수 있는 시설들로 이 바꾸는 거, 시설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맞추는 부분에 대한 공부들 되게 많이 하시고, 그렇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사실 성공 사례로 많이 나와요. 뭐 얼마에 받아서 수익률 몇 프로짜리를 만들어서 얼마에 팔아서 성공적으로 팔았다. 뭐 경매책들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네. 근데 이제 이때 얘기 나오는 것들이 결국 임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해진 면적에 방을 많이 깔면 깔수록 수익이 많이 나오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고시원을 앞으로 만들려고 하면 불나면 큰일 나니까 도망갈 수 있을 복도를 얼마 이상 넓혀야 된다. 그렇죠. 방 안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규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고시원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고시원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네. 고시원의 방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방 하나를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 방 가격을 더 올려받아야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느 시점이 되면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때 못 채워지면 아예 수익이 안 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선까지, 마지노선까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는 창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면적도 7제곱미터 공간 의무적으로 확보해라 라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먹방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인간으로서의 최소 기준을 뭐 이제 거주로서 본다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안 되는 데는 애초에 고시원이 안 되는 그렇죠. 건물들이 될 수 있잖아요. 뺄 그렇죠. 수 있는 물건 개수가 정해지니까 급격하게 앞으로는 신규 고시원을 만들려고 하면 힘들거나 또는 만들어져도 이 조건을 맞춰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비쌀 수밖에 없다. 당연히 고시원의 임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는 뭐 시장에서 그 가격을 안 받아주면 남는 게 없으니까 아예 안 짓겠죠. 예. 아예 이런 식으로 이 사무실 상가 경락 받아가지고 고시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거는 아예 이제 트렌드에서 벗어나면 다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오래된 낡은 고시원들만 남고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려하는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한 이유는 주거권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런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한 규제가 시장 측면에서는 공급의 축소를 가져올 것 같다. 뭐 그 양쪽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의 축소를 가져올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요자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편안한 주거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비용 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뭐 서울시 이런 발표 얘기죠. 내용 보면 네. 주택 그러니까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서 이런 임대료를 보완해주는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한테는 임대료가 올라갈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임대료를 뭐 5만 원 정도 보완해주는 그런 제도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얘기는 하는데 네. 뭐 그거 해줘도 되겠냐 이제 그런 비판도 있긴 하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도시재생 사업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보면 그런 빈집들을 사서 네. 리모델링해서 이제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 뭐 그런 게 채워질라나?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서울시의 발표는 의미 있게 잘 봤습니다. 네, 주거의 만족도를 주거의 질을 좀 올리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안전으로부터 좀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서울시의 의견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한 번쯤 생각하셔서 바우처 제도 같은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모두에게 좋아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뭐 국토부도 통과해야 된다니까 네,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항상 네. 이게 제도에 따라서 시장이 변하는 게 네. 경매 볼 때 상가 사무실 볼 때 야 주거 이거 기준 올라가면 서울 안에서는 이제 새로 리모델링해서 넣는 거 힘드니까 아예 볼 필요 없어 버려야 돼 그런 물건 나오면 엄청 많이 떨어져도 놀만한 상가 사무실이 애매하니까 사무실로나 써야 되니까 그렇죠. 사무실 임대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입찰가 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다가 바우처를 5만 원 줄 거를 10만 원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입장에서는 더 올려봐야 되는 게 생기죠. 야 그거 된다 그렇게 줄여도 된다 어느 선 되면 계산해 보면 네. 계산기 두들겨 보면 이제 경매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 사안을 놓고 물건에 따라서 그런 제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겠다. 근데 크게 경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런 식의 생각이 들 수도 고시원 있다. 투자는 별로다. 기존에 져 있는 애들 이게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네. 사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고시원 투자는 별로다라고 생각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공급이 이미 사실 안 좋아. 그래서 안 그래도 공급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생기면 공급이 더 줄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은근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부해 보면 그래요. 이 안에 고시원 안에 복도 폭이 얼마 이상으로 늘어나야 되면서 건물 폭이 이렇게 좁은 애들 같은 경우는 복도가 그거 되면 방이 짜부가 돼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방으로 쓸 수 없게끔 못 만든 사이즈가 나오면서 애초에 안 되는 데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높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그걸 면접까지 하려고 하면 더 만들기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다들 그 얘기하더라고. 네. 네. 자, 청소까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내가. 그렇지. 주변에 이거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원 서면동의 홍보요원 동의 못한다 라는 얘기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용역업체 홍보요원을 동원해서 조합원의 서면 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 즉 홍보요원들이 과장, 왜곡, 허위 있는 홍보 활동으로 정비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제재 수단 확보가 시급해서 이러한 법률을 만들겠다라는 얘긴데 개정하겠다 이런 얘긴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될까요? 바뀌겠죠. 뭐가 어떻게 바뀌어요?